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도한증입니다. 도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찌 보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의 따님인 배우 이혜림 씨가 도한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제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당시 이혜림 씨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고 일주일 넘게 밤에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도한증이 어떤 증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를 해줘야 될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한증이 어떤 증상인지는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한, 도의 도자는 도둑 도자고요, 한은 땀 한자입니다. 우리 도둑이 낮에 다니나요? 요즘은 낮에 다닐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 다녔죠. 그래서 이 도한이라는 건 밤에 도둑처럼 땀이 몰래 났다가 일어나 보면 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도한증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도한증은 끈적한 땀보다는 물처럼 묽은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증상이 도한증의 대부분입니다. 도한증 환자분들은요, 이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땀 때문에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는 횟수가 증가하시고, 자다가 깨면 몸에 물이 있고 이게 기화되다 보니까 추워요. 그래서 오한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또 간혹 밤에 열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 도한증, 밤에 땀이 나는 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불편하다, 밤에 자다가 몇 번 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도한증이 나타나신다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한증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제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 어떻게 치료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 내가 밤에 땀이 나는 도한증이 있다면 이 세 분류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동반되는 증상들과 같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갱년기 여성분들이에요. 50대 이후의 중년 여성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한증입니다. 갱년기의 증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5, 60대 여성분들은요, 밤에 나는 식은땀, 이것과 더불어서 보통 잘 나타나시는 게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들이 있죠. 안면 홍조, 얼굴이 붉게 물들거나 혹은 열감을 느끼시는 거, 또 더위를 잘 느끼시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추위에 예민했었는데 50대 이후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조금만 해도 더워요. 자꾸 이렇게 손부채질을 하시고 실제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시고 옷을 얇게 입으셔도 자꾸 덥다고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시는데 이것도 이 도한증과 동반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입이 마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 등이나 목, 머리 이런 데가 화끈화끈하다, 열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갱년기라고 한다면 월경이 끝나가는 시기를 또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월경 양상의 변화, 즉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월경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는 이 월경상의 변화가 도한증과 같이 나타난다면 이거 갱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자주 나타나실 수 있는 게 통증에 예민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각종 감각에 예민해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잘 때 발바닥에 땀이 난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요. 발바닥에 땀이 나는 증상 역시 도한증과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고, 이런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도한증은 한의학적으로 음허증이라고 하는 변증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보험약, 가루약 제제 중에 자음강화탕이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차를 추천을 해드린다면 음허라는 게 우리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나 둥글레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발바닥에 열감이 있는 분들은 지골피라는 약재를 우리가 한약에 추가를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갱년기 여성분들 그리고 도한증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아마 젊은 분들에게서는 이런 유형이 더 많을 텐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져 있거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역시 도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한증은 뭐죠? 땀이 밤에 나는 증상이라 그랬죠. 근데 땀이 밤에 나는 건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즉 자율신경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자율신경은 뭐죠?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신경체계를 말합니다. 근데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응 체계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그래서 땀이 필요할 때 나는 게 아니라 땀이 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땀이 나지 말아야 될 수면 시간에 땀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한증이 있는 분들은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호흡할 때의 불편함이나 두통, 어지럼증, 혹은 불면이나 우울, 불안, 이런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한증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들과 동반되는 신체적인 증상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 역시 한의원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시오소관탕이라는 보험약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한증, 밤에 땀이 나는 것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같이 볼 수 있는 유형. 자, 밤에만 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낮에도 자꾸 땀이 비오듯 나고, 땀이 나고 나서 기운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없다, 또 변비 기운이 있거나 대변을 잘 못 본다, 입맛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보험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차를 드신다면 황기나 당귀 같은 우리가 한약재로 많이 쓰는 이런 약재들을 섭취하심으로써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의원에서 이 유형의 환자분들에게 각각 쓰일 수 있는 보험약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험약은 한의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처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약들인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한약으로 도한증을 치료받는다고 하면 고가의 약만 생각해서 진료를 오시기에 조금 머뭇거리지는 않으실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또 한약 제제도 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각각 유형에 맞는 한약 제제들을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생활 속에서의 교정,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아무래도 잘 때 시원하게 하는 걸 신경 쓰실 수 있는데, 밤에 덥지 않게 시원하게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덥게 자거나 혹은 보온을 하거나 이불을 많이 싸매고 주무시는 분들은 당연히 땀이 나겠죠. 특히나 밤에는 내가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밤에 땀이 나다가 땀에 젖어서 깨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선선하게 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히터, 각종 난방기구들을 켜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잠들기 전까지만 따뜻하게 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끄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해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등에 뒤쪽에는 척추가 있죠. 척추는 목을 이루는 경추, 그리고 허리를 이루는 요추, 그 사이를 가슴뼈라고 부르는 흉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흉추의 상부 흉추라고 하는 요 정도, 날개뼈 가운데 정도 되는 부위들, 요 주변의 흉추, 상부 흉추들을 풀어주셔도 이런 도한증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풀어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폼롤러나 마사지볼, 이런 스트레칭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부 흉추를 풀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내가 밤에 자다가 좀 땀이 살짝 비치는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었던 자율신경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상부 흉추를 폼롤러나 마사지볼, 혹은 그냥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밀어주셔도 돼요. 흉추를 따라서도 밀어주시고 흉추 살짝 옆을 따라서도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기만 해도 도움이 되니까 상부 흉추 풀어주기, 그리고 잘 때 선선하게 자기,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밤에 땀이 나는 도한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한증이라고 하는 증상, 원인과 증상의 양상을 잘 구분하시면 한의원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이나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의교실의 한의사 김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의의